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 베트남 읽어보기 클릭 감사합니다. 출처 명시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감독, 베트남 경기장 비판. 30일 시게임 1차 훈련 후 신태용 감독은 BH 경기장의 잔디 품질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잔디를 비판했는데 선수들 역시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나름 올해 시게임의 AFC 표준 보장을 위해 개보수를 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베댓 1위는 결과가 어쨌든 외국 친구들이 와서 평가해야 겨우 알아먹는다. 할 말 없음입니다. 2위도 비판은 다 막말이다. 비판이 이번에 처음도 아니다. 이전 호주 팀에게도 비판받았다입니다. 5월 6일 양국의 경기가 열리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한국인 감독의 승부가 기대됩니다. 박 감독도 전력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민감한 영상으로 동료 협박. 엔지니어 찡 지웡바오는 여자 동료가 사장과 성관계를 가진 영상으로 협박해서 2억 7천만 동을 빼앗았습니다. 롱디엔현의 한 회사 CCTV 부서 엔지니어인 바오는 형법 제170조에 따른 금품 강탈 행위로 더또현 공안에 일시 구금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바오는 21년 9월 여직원이 사장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과 USB에 저장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여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3억 동을 주지 않으면 사장 아내에게 영상을 보내겠다 협박했습니다. 협상 후 USB를 주는 조건으로 2억 5천만 동을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바오는 계속해서 5천만 동을 달라고 요청하며 주지 않을 시 민감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압박을 받던 그녀는 2천만 동을 추가로 보내고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공안의 취조에서 바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베댓 1위는 풍기물난 직원을 꼬신 놈, 몸으로 출세하길 원한 사람, 동료를 악용해서 협박한 놈이라며 셋 다 까네요. 신한금융, 베트남 이커머스 기업 티키 3대 주주 된다. 지분 10% 인수.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티키의 지분을 한국의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각각 7%와 3%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티키는 쇼피나 라자다보단 약간 작은 3위급 되는 베트남 쇼핑몰이지만 당일 배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쿠팡 로켓 배송과 비교되곤 합니다. 제 느낌엔 3위인데 실제 최근 앱 순위에서는 8위권이네요. 샌도가 더 잘 나가는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단일 자사 품목 판매인데도 11위에 오른 유니클로가 가장 무섭긴 합니다만. 한국의 한 은행, 티키 주식 10% 인수 확정. 티키는 이번 거래 후 베트남에서 신한은행의 첫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신한은 세부사항을 비공개로 한 거래에서 지분 10% 구매를 승인했다고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신한 베트남법인이 아닌 한국신한은행이 참여한 점인데 그쪽이 편리한가 봅니다. 은행은 국가마다 은행법으로 규제받는 부분이 많아 독자 법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관계가 있긴 하지만 별도의 회사 취급을 받지요.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종종 한국 신한은행에서 계좌이체하면 베트남 신한으로 바로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해외 송금이라 더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티키는 현재 고객 2천만 명이고 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사업 전략은 그랩이나 고투처럼 디지털 금융 서비스 쪽으로 확장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시작은 전자지갑이나 전자결제 등이 되겠지요. 공유호출기사 대상 사회보장 정책들 건의.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회장인 판반 아인 씨에 따르면 해당 기관과 건강상담 및 지역사회 발전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약 2만여 명이 오토바이와 승용차 공유호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50%의 기사는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타 지역 출신이며
여성은 약 5%를 차지합니다. 3분의 2가 기혼자이고 60%는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웁니다. 근무 시간은 오토바이 하루 9.2시간, 승용차는 하루 11.2시간이지만 보너스나 수당은 규칙적이지 않고 꽤 낮습니다. 오토바이 기사 소득은 하루 31만 8천 동, 월 약 700만 동이고 승용차 기사 소득은 하루 56만 4천 동, 월 약 1200만 동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설문조사 자체도 흥미롭네요. 여성 기사분은 몇 번 만난 적 있는데 5%밖에 안 되는군요. 코로나19 방역 규정들 적합하지 않아. 5K와 감염자 격리, 베트남 입국 시 검사 같은 많은 코로나19 방역 규정들이 실제 현실에 적합하지 않지만 아직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제 베트남 마스크 미착용 벌금 없나요? 같은 질문을 받는데 아직도 규정 자체는 다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규정도 여전히 양성 확인 7일 후 음성이어야 격리 해제됩니다. 다만 보건부에서 본인이 원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출근은 가능하다는 조건부 해석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베트남 입국 시 만이세 아동만 검사 제외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더해 보건부 공중보건사건 긴급대응센터 선임 고문인 천닥푸 부교수 겸 박사는 코로나 감염 건수 집계 발표는 확진 후 미신고자와 의료 과부하 시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맹점이 있어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분위기에선 공안의 용돈벌이만 되는 것 같은데 실외 마스크 벗기 정도는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베댓 1위는 입국 시 검사 폐지에 동의한다. 현재 무의미하고 비용만 많이 든다. 입니다. 베댓 2위는 4월 베트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수만 명에 불과하다. 특히 비자 관련보다 광범위하게 개방해야 한다. 네요. 하노이의 러시아 관광객 휴대폰 훔친 택시 운전사 구금. 5일 아침 두 러시아 여성 관광객이 하노이 환기엠군 항봉동 껌치로까지 택시를 불렀는데 배터리가 부족하여 기사에게 휴대폰 충전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 100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환전하러 가면서 기사에게 기다릴 것을 부탁했으나 이들이 내리자 운전기사는 전화기를 가진 채 악셀을 밟아서 가버렸습니다. 베트남 남성이 친구들과 공항에 데려가 신고했지만 언어 문제로 호텔로 돌아와 직원의 도움으로 신고했고 2시간 후 택시기사를 찾았습니다. 환기엠 공항은 운전자가 남딩 북쪽 거주하는 34세 전 고옥 H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광객 휴대폰 2대는 돌려주고 추가 조사 중입니다. 새로 나온 기사를 확인해보니 5일 새벽 3시에 벌어진 사건이고 아이폰 프로맥스 10이었으며 묵었던 호텔은 배우 호텔이라고 하네요. 폰 안에 중요 정보와 전자 문서 등이 있어 곤란했다고 합니다. 체포는 5일 11시였다고 하니 2시간이 아니라 8시간쯤 걸렸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